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뵐게요. 책바퀴 시즌 4 마치고 5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공백이 길어지고 있어요. 뭐 여러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저는 그러면서 책도 많이 안 읽긴 했는데, 근데 오히려 이런 벽돌 책을 좀 많이 읽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옥스포드 출판의 미래란 책인데요. 보세요. 두껍죠? 와, 제가 이 책을 왜 샀냐면, 사실은 이 책을 살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랩핑이 돼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는데, 그냥 사고 싶어서 봤는데 가격대가 4만원대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보에서 상자가 하나 온 거예요. 그 안에 여러 책들이 있었어요. 제가 주문했던 책들이. 그 중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다른 책 결제를 할 때 결제가 된 거죠. 그래서 친구가 하는 말이, 와, 넌 진짜 대단하다. 책 값도 안 보고 사냐. 이러는데, 그러게 이 운명이었나 봐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읽었고요. 연말에 읽었고, 읽다 보니까 읽을 부분들이 꽤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고, 서점에 이게 아마 많은 서점에서 오픈 안 되게 랩핑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보여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될 것 같고, 책 좋아하시는 분들 책꽂이에 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쫙 펼쳐보면 처음에는 역사에 대해, 그러니까 출판에 대한 역사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최초의 책부터 해서 어떻게 과거에 책 출판되었는지, 그 다음에 출판과 이제 돈 버는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현재 출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출판이 될지에 대해서, 출판 산업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뭐 출판이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을 출판하는 것은 그러니까 출판에 대한 정의한 거 하나 읽어드리면, 출판은 책을 만들고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책의 인지도를 높이고 독자를 찾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뭐 쉽게 말하면 책을 만들고 대중에 알리고 책의 인지도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독자를 찾아가는 과정을 출판이라고 한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출판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문장이 또 있는 거 하나씩 그냥 랜덤으로 소개해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즘에는 책이 그냥 책이 아닌 거 아시죠? 책 소설이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대형 이런 회사를 만나서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는데, 좋은 책이 돈을 진짜 많이 버는데요. 그래서 말한 좋은 책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엔터테인먼트적인 오락성이 강한 것들이 확실히 이런 미디어로 많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출판 미디어에서 이런 보는 영화나 드라마 미디어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소개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거 책으로 보신 분이 계실지, 뭐 영화인가 드라마인가 넷플릭스에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아세요? 여기 보니까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요, 베스트셀러 시리즈, 이게 온라인 팬픽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은 영화로 만들어졌죠, 넷플릭스, 그쵸? 그래서 굉장히 아주 됐고, 팬픽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마추어가 고전이나 대중적인 작품을 다시 쓰거나 아니면은 확장하는 거, 그런 것들을 팬픽션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팬픽션 출판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등장하기 전부터 존재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옛날에 귀요미 소설이라고, 늑대 뭐 제목 뭐였더라? 그러니까 인터넷 소설이 영화가 되고 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요즘 조금 더 큰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판과 이제 이런 영상 미디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소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디지털 문화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서양의 저작권 개념은 종종 개발도상국에서는 저작권에 힘이 없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저작권이 막 없었던 것 같아. 해적판, 왜 만화책도 소설이나 만화책 해적판 들어와가지고 카피한 거 막 사람들이 많이 인기 있어지고 유명해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개발도상국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 사회에서 읽기의 역할이 견고하게 자리 잡지 않았다는 것을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가 많이 디지털화 때문에 읽기 역량이 굉장히 이제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좋은 문장도 있네요. 스크린에 지배당한 세상에서 읽기는 생각보다 의식적인 수련이 필요한 행위다. 그쵸?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건 너무 쉬운데 읽으려고 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와서 출판업계 읽기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고, 그래서 젊은 디지털 뭐였지? 그리고 디지털 텍스트가 종이 텍스트보다 독자들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이북 읽잖아요. 근데 이북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문장과 책에 있는 문장을 봤을 때 무엇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는 실제 북이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봤을 때에는 이북이라고 하는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하기 때문에 뇌에서는 공부나 책 읽기라고 인식하지 않고 디지털 게임 같은 걸로 인식하는 경우가, 뇌가 그렇게 인식한다라는 결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기에 저는 뭐 완전히 동의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번역 프로젝트라는 것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번역 프로젝트 얘기하면서 문학상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학상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국가성의 홍보가 목적이다. 문학상은 특히 문학 출판 산업의 노예체계 출판, 번역, 배포되고 얼마나 팔리는지 영향을 끼친다. 우리 문학상 되게 많잖아요. 그런 상들도 어쩔 수 없이 그 국가에 홍보가 되는 거고, 국력이 이제 문학상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건 출판사가 출판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돈을 벌기 위해, 혁명에 불을 붙이기 위해, 신을 찬양하기 위해, 과학의 진보를 위해. 출판사는 내가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에 따라 출판을 한다. 그 모델은 그들의 책이나 프로젝트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돕고 출판의 지침을 제공한다. 출판사가 출판을 하는 이유는 되게 다양하네요. 일단 돈을 벌어야 되겠죠? 거기에 뭐 혁명을 붙이기 위한 거, 신을 창현하기 위한 거, 여러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판사를 차린다, 어떤 목적으로 하실 건가요? 저는 만약 출판사를 차린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하게 될까요? 그러게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북카페를 오픈하고 싶다, 서점을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지만 출판사를 차린다라는 거에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갑자기 생각을 해보면 저는 매니아를 위한 출판을 할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을 위한 출판? 매니아틱한 책 출판? 돈을 못 벌겠네요. 그쵸? 자, 돈 벌 팔자 따로 있나 봐요. 그쵸? 돈 벌 수 있는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온 문장 하나 공유해드리면, 자,
출판사에서 기대작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과연? 출판사에서 기대하는 작품 있잖아요. 이 책에 대해서. 기대작은 꼭 베스트셀러는 아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베스트셀러 희망도서라고 할 수 있겠다. 기대작이라는 게 정말 이건 베스트셀러감이야가 아니라는 거지. 베스트셀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이제 한다는 거죠. 역시 스타는 만들어지는 건가 봐요. 여기에서 책이나 스타나 똑같은 거다. 베스트셀러도 똑같은 거다라는 걸 느꼈던 한방 먹는 느낌? 그래서 얘기하는 게 브랜드 작가. 브랜드 작가. 그러니까 브랜드 작가라고 하는 건 베스트셀러가 돼서 인기 있는 작가가 되겠죠? 브랜드 작가가 출판에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책을 계속 쓴다. 이게 바로 출판에서 중요한 이유래요. 책을 계속 써야지 새로운 책을 또 돈을 버니까. 그래서 신간과 구간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여러분 신간에 대한 출판의 우선성이 클까요? 아니면 구간이 클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구간 도서의 구축은 매우 느리고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간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간 출판에 대한 우선성이 커서 기대작이 높은 선인세를 지불하고 반드시 베스트셀러를 만들려는 동인이 강해진다. 이거 신간을 내면 와 그래 돈 벌어야 돼. 이거를 베스트셀러를 만들자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옛날 책들도 리커버에서 내놔봐요. 새로 나와야지 돈을 버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새로 출판을 해야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디지털 텍스트북 얘기했을 때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도 평가를 했네요. 화면이 얕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라는 생각이 인지 능력을 활용은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교실이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 학교는 20세기 교육받은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모습을 변해야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 계속 디지털 교과서 쓰는 거가 논쟁이고 실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지금 할 수 없는 게 그 세대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우려와 기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밑줄 친 부분은 뭐였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학생들은 책 한 권을 끝까지 다 읽고 토론에서 자기 견해를 드러내야 한다. 게다가 많은 사람이 자율주행 자동차로 출근하는 동안에 할 일 없이 스마트폰만 확인하던 쉬는 시간에 독서를 즐기며 책의 즐거움을 다시 발견할 것이다 라고 이분은 되게 밝은 미래를 꿈꾸며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여러 연구들을 집대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주 재밌다라기보다는 출판에 대한 연구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이렇게 옥스퍼드에서는 이렇게 미래 출판을 기대하고 있구나 까지 보는 기기였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문장에 언더라인 하셨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스퍼드 출판의 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